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터진 것도 놀랍지만 이러한 계엄령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행동은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 중론인 상황인데요. 특히나 BBC나 CNN 등의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시위 현장에 수많은 특파원들을 보내며 한국의 이러한 시위 상황에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전 세계가 한국에 엄청난 관심과 감탄의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메이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의 대표 언론사 더 가디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제부 소속으로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취재를 이어나가다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전 세계적인들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보통 계엄령은 민주주의가 잘 자리 잡히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국은 경제력과 문화 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매우 높은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런 한국에서 계엄령이 터지다니 저는 제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나 싶어 당혹스러움마저 느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난데없는 새벽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고 억지로 한국의 국회로 취재를 가게 된 저는 그 즉시 예상치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민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분명 계엄령은 한국인들이 전부 잠에 들 시간인 새벽에 기습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모인 건지 국회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시민들은 몸으로 군인들을 가로막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게끔 길을 틔워주었는데요. 덕분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반대에 투표함으로써 계엄령을 무효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계엄령을 선포한 지 단 3시간 만에 일어난 일로 결국 계엄령은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새벽 시간에도 수천 명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이며 이렇듯 완벽하게 단합된 행동으로 계엄령이라는 무지막지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잠뿐만 아니라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나라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일단 45세의 음식 배달원 김현석 씨는 야식 배달 도중 계엄령 소식을 접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는 망설임 없이 생업을 포기한 채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로 달려갔다고 했죠. 이후 헬멧과 배달복을 착용한 채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 현장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수십 명의 배달원들이 계엄령 선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던 걸로 보아 이건 자신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원래 불의를 절대로 참지 않는 민족이기에 가능한 모습 같다며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의 플랫폼에서는 새벽 시간 동안 배달원이 없어서 음식 배달 자체가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일을 하던 배달원들이 전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기에 서울 도심에서의 배달 활동은 90%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음식을 주문하려던 사람들도 시위에 참여했기에 늦은 밤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드물게도 소강 상태를 보였던 거였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깨어있던 야간 택시기사와 교대 근무를 하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60세의 택시 운전사 박동민 씨는 야간 할증이 붙는 시간대에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시위대를 국회까지 무료로 데려다 주었고 이윽고 자신도 직접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밤새 국회로 향하는 20여 명의 승객들을 무료로 태우고 연료비를 직접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박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했고 저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죠. 경기도의 한 소규모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던 10여 명의 공장 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 시간대에 한국인들은 전부 다 자느라 시위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고 자신들이라도 한 몸 바쳐야겠다고 판단해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그대로 국회로 달려왔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수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잠까지 포기한 채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상태였다며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국가를 위해 한몸 희생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저 존경의 감정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직접 자신의 자본을 들이며 시위에 참여하는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국회 근처에서 생수와 간식을 파는 노점상 한지호 씨는 결제를 거부하며 자신의 재고를 시위대에게 통째로 넘겼는데요. 그는 물건이 전부 동날 때까지 물건을 나눠주고 있다가 직접 행진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씨와 같은 이야기는 소셜미디어 전반에 퍼지며 시위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연대를 불러일으켰죠. 트럭을 시위 플랫폼으로 전환했던 화물 기사들은 또 어떻고요? 화물 트럭 기사 최강수 씨는 집회 건물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즉석 무대로 변신시켜 연설자들이 늘어나는 인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는 이러한 트럭 대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금전적인 손해에 직면해야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시위가 조직적이고 잘 진행되도록 이끌 수 있던 거였고 결국에는 계엄령을 순식간에 막아버리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역시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매우 놀라웠지만 그럼에도 수준 높은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하게 힘을 모았고 결국 6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시켜버렸거든요. 이건 다른 국가들에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계엄령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이후에 이제는 멋대로 계엄령을 선포했던 한국의 대통령을 향해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벌인 이러한 시위는 정말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밖에 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을 정도로 매우 특별했습니다. 일단 한국인 시위대는 현수막과 플래카드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전통적인 시위 방식과는 달리 이러한 고리타분한 소품들을 전부 야광봉으로 대체하여 독특한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K-팝 콘서트에서나 주로 사용되는 야광봉은 계엄령에 맞서 희망과 단결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시위는 결국 기적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국회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야광봉을 흔들며 밤하늘을 밝히는 활기찬 색의 바다를 형성했는데요. 각 야광봉은 평화롭지만 단호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야광봉의 창의적인 사용은 시위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었으며 비폭력 시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죠. 특히나 시위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구호 대신 K-팝으로 대체하고 휴대용 스피커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봄날과 같은 평화로운 트랙을 재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음악은 축제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위에 참여한 전 연령층의 세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은 그리움과 희망을 상징하며 시위에 감동적인 마음을 담아냈는데요. 가사는 역경 속에서도 더 나은 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상징했고 시위대는 이러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감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며칠 밤을 깨어 있어야 하나요? 같은 노래 가사는 시위대를 더욱 하나로 묶어 위안과 결단력을 제공했죠. 저는 한국과 일본 지역을 담당하면서 어느 정도의 한국어는 이해하고 저 또한 K-팝을 즐겨 듣기 때문에 가사의 의미 또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분명 한국인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시위에 왠지 모를 동질과 공감의 감정을 느끼며 한국의 평화적이고 독특한 시위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은 또 어떻고요? 밝고 경쾌한 곡인 치얼업은 경쾌함과 기쁨을 선사하여 시위가 지나치게 엄숙해지거나 긴장되는 것을 방지했는데요. 시위대는 야광봉을 흔들며 힘내세요 한국인 여러분을 외치며 시위의 맥락에 맞게 가사를 수정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러한 K-팝은 사기를 높이고 시위의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성격을 강조하여 가족과 젊은 참가자들을 끌어들였는데요. 덕분에 다소 딱딱하고 진부한 시위의 특성 탓에 젊고 라이트한 경향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적인 시위와는 달리 한국의 시위에는 젊은 층들부터 장년층들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모두 시위에 참여하며 상당한 시위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었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며 시위대가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냥 신나는 노래만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위 분위기가 너무 들떠있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와 같은 엄숙한 발라드 노래가 나오며
이번 계엄령 상황의 근본적인 슬픔에 공감하며 성찰과 연대의 공간을 제공했거든요. 이러한 집회 동안 시위대는 손을 잡고 가사를 부드럽게 함께 부르며 가슴 아픈 단결의 순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노래는 참가자들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평화롭게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시위에서의 K-팝의 포함은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힘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시위를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탄과 지지를 이끌어냈는데요. 물론 시위에 K-팝과 야광봉이 동원되긴 했지만 시위는 전혀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지 않았죠. 시위 분위기는 분명 유쾌했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왜 모여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지 않고 있었고 단합된 구호를 외치며 단결했거든요. 시위대는 세대를 초월한 강력하고 직설적인 구호로 단결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요. 이 구호는 평화적 저항과 시민의 책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반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시위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시위대는 반대 의견까지 전부 수렴하고 있었고 비폭력 저항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시위 현장에서는 소수의 반대 시위대가 계엄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국가답게 이러한 흥분의 상황에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어요. 계엄령 반대 시위대는 찬성 시위대에게 공격적으로 맞서는 대신 지정된 토론 영역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초대하여 갈등보다는 대화를 촉진했거든요. 또한 이들은 각자의 시위 영역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을 지켰죠. 한국인들의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함과 깊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유럽이었다면 안 그래도 주변을 전부 약탈하고 방화를 일삼는 폭력적인 시위는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시위대를 마주하자마자 육탄적으로 번져 엄청난 사상자가 났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열보다는 단결에 집중했고 시위대는 분열적인 수사를 피하고 오로지 집단적 안녕과 국가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민주주의가 번영한다는 한국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듯 했죠. 한국인들은 시위 내내 정의를 위해 함께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주주의와 같은 구호를 외쳤고 저는 이렇듯 각자의 생각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어 그저 연신 감탄만 할 뿐이었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이번 현장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서울 전역의 대학교들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국회로 행진하는 뜻밖의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학생들에게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김영호 교수는 행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에 이번만큼 중요하고 생생한 자료도 없다며 학생들을 모아 시위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의 학술 기관들은 이번 계엄령에 부끄럽고 두려워하기는커녕 학생들의 시민 참여에 자부심을 표하며 적극적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특별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한국의 수준 높은 교양 수준에 감탄하기도 잠시 이내 뭔가 이상한 점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계엄령 선포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가의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하고 독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아무튼 정부는 이렇듯 집회의 권리를 보장했고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다른 국가의 계엄령 상황에서는 곧바로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쳐 시위대를 해산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폭력적인 탄압을 통해 유혈 사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하에서도 오직 한국 시민들만은 보복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회를 열고 항의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위 현장에 주둔한 군인들은 계엄령에 따라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막을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력을 발휘하고 무력 사용을 거부했죠. 최근만 해도 미얀마에서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군인들이 군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광범위한 군사적 폭력이 발생했는데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에서도 계엄령 시위가 폭력적인 진압으로 이어졌고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하루에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한국만은 아무리 계엄령이 발생했음에도 기본적인 민주주의는 확실히 보장되며 국민들이 유혈 사태를 입는 무자비한 사태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디어의 투명성도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계엄령이 발생함과 동시에
언론 정전과 탄압이 발생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기자들이 자유롭게 행사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했는데요. 한국의 공영방송사들은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며 정부의 행보와 시위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거든요. 중국만 해도 언론은 전부 중국 정부의 소유이고 언론은 중국 정부를 절대로 비판할 수 없으며 시위 현장을 송출하는 등의 언론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정부가 시민 개개인들을 탄압하는 선을 넘지는 않았고 이건 한국이 그만큼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상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삼권분립이 지켜지는 선진적인 국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헌법을 잘 숙지하고 있던 똑똑한 한국 국민들이 나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위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지 3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 계엄령 반대 투표를 완료하면서 계엄령은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더라도 민주주의는 계속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인 상황인 상태고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더라도 기습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눈이 돌아가버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계엄령의 사례처럼 헌법을 무시한 채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은 그런 비정상적인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수준 높은 국가였고 결국 이는 높은 주권의식을 가진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과 맞물려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국가가 다시 국민에게로 귀속되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물론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계엄령까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위대에 대한 무력 배치를 자제했는데요. 당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 근처 도로는 대규모 모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료 텐트가 설치되었죠. 국회에 모인 시위대가 법 집행기관의 간섭 없이 야광봉을 흔들고 음악을 연주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이러한 한국의 민주적인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시위를 전쟁터가 아닌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었던 거였죠. 이건 중국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 계엄령이 군사탱크 배치로 확대되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한국의 결정은 한국의 우월한 민주주의 관행을 강조했고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갖게 된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물론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한국 국민들도 아무리 시위를 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법 당국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시위대는 정부의 계엄령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기관 및 기타 당국에 대한 존중을 유지했고 경찰 인력들과의 대치를 피하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물과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또한 평화로운 시위를 조직하고 기물파손이나 약탈을 원천 차단하며 대의의 존엄성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미국만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인종 불평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시위는 늘 경찰과의 충돌, 재산 피해, 약탈로 확대되어 평화적 저항의 메시지를 훼손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만 일어났다 하면 온 동네에 불을 지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러한 폭력적인 시위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치, 시위대와 시위대 간의 대치로 인해 늘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은 규율과 공공질서 존중이 반대 의견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효과적이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방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죠. 당연히 외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만 해도 한국을 민주주의의 대가라고 칭하면서 계엄령 하에서 시위를 재정의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종종 혼란과 대립으로 번지고 있지만 한국은 가장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시위대가 불만을 품었음에도 법 집행관에게 물과 간식을 제공하는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과 단결을 변함없이 존중하는 국가의 강력한 상징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을 민주주의 표현의 전 세계적 교훈으로 만든 한국인들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사 르몽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르몽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야광봉을 흔들며 케이팝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인상적인 장면만큼이나 감동적이라는 논평을 했는데요. 이들은 시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한국의 창의적이고 평화로운 접근 방식은 단연 돋보인다며 한국을 보고 파괴나 해악의 기미조차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라며 극찬의 반응을 보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영국의 BBC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평화 시위를 두고 계엄 영하의 민주적 기적이라고 칭하면서 계엄법에 따른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사건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내고 말았다며 한국인 시위대가 스스로 뒷정리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야광봉을 흔드는 모습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일이라며 이례적인 극찬의 반응을 보였죠. 심지어 BBC는 이번 시위를 민주주의의 기적이라고 묘사하며 한국을 시민 참여의 리더로 차별화하기까지 했는데요. 원래 BBC는 다른 국가에 대한 냉정한 반응만을 보이기로 유명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에 대한 극찬은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래켰죠. 물론 한국이 이번 시위를 통해 그저 언론사의 극찬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은 분명 한국이라는 국가적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한국은 계엄령이나 터질 만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민족이었죠. 한국은 이번 계엄령을 통해 크나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나 싶더니 한국인 시위대들이 계속해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한 손해는 오히려 이익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의 평화롭고 존중받는 시위의 성격은 계엄령의 압박 속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한국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정부의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과 법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은 민주적 회복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를 높여 권위와 시민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모델로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위는 오히려 한국의 강화된 사회통합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어요. 시위는 각계각층의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적 연대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켰거든요. 한국의 시위대는 서로 음식과 물을 나누고, 지역사회는 시위대를 위한 교통편을 조직하고, 정부는 응급처치소를 제공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왔죠. 이 새로운 통합은 한국의 민족정신에 영감을 주고 시민사회를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남녀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의 상황은 한국의 장기적인 전망을 악화시키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매우 악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사회통합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적 신뢰도가 상승했으며 국민 간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죠. 실제로 시위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시장으로 간주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12% 급증했는데요. 테슬라와 구글 같은 기업들은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 환경을 이유로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발표했고,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은 계속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는 한국의 시위를 평화로운 시민 참여의 모델로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엔은 시민 불안관리 모범 사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시위를 강조했고, 외국 대표단이 공공질서 관리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명성은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엄청난 저력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저력 있는 국가라는 것은 이들의 역사만 훑어봐도 알 수 있었지만 한국이 끝까지 이러한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강력함과 저력은 반드시 영국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